XRP 3개월째 제대로 못 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가격은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리플은 JP모건과 토큰화 국채결제 테스트를 했고 ETF에는 13억 5천만 달러가 유입됐고 RLUSD 시가총액은 15억 6천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XRP 가격은 아직 1달러 40센트대입니다. XRP는 2025년 7월 3달러 65센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달러 43센트 안팎입니다. 고점 대비 약 60% 넘게 밀린 상태입니다. 온체인 데이터와 자금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안 오르는 이유는 세 가지,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신호도 동시에 잡히고 있습니다. 고래 매도와 ETF 유입의 불균형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대형 보유자들이 약 38억 XRP를 바이낸스로 보냈습니다. 30일 평균 이체량도 4,800만에서 8,200만 XRP로 올라왔습니다. 반면 미국 상장 XRP 현물 ETF 누적 순유입은 약 1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고래 매도 물량을 압도할 정도는 아닙니다. 상위 30개 기관의 13F 보유 합산도 약 2억 1,100만 달러 수준입니다. 둘째, 1달러 44센트 부근의 매물벽입니다. 유통 XRP의 약 60%, 약 368억 개가 평균 매수 단가 1달러 44센트 부근에 몰려 있습니다. 가격이 그 구간에 오면 본전 매물이 쏟아지는 구조입니다. 더 문제는 신규 자금입니다. 네트워크로 새 돈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XRPL 결제 볼륨도 2월 초 대비 급감한 뒤 약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본이 아직 비트코인으로 쏠려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월 25일 60.66%까지 올라왔고 5월 14일 기준으로도 58% 초반입니다. 아직 알트 시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4월 한 달에만 19억 7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반면 XRP ETF의 최고 하루 유입은 5월 11일 2,580만 달러 수준입니다. 자본 순환이 아직 비트코인에서 XRP로 본격 이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월 14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1월에 코인베이스 반대로 무산됐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다시 초당적 합의를 만들고 상원위원회를 넘었습니다. 시장 구조 법안이 실제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CLARITY 액트는 SEC와 CFTC에 관할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어떤 토큰이 증권이고 어떤 토큰이 상품인지를 법률 체계 안으로 가져오려는 법안입니다. XRP에는 법적 불확실성을 더 줄여줄 수 있는 재료로 읽힙니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상원 본회의 하원 버전과의 통합, 최종 양원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윤리조항 문제는 본회의 단계에서 다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신호는 수요의 수렴입니다. 최근 대형 지갑들이 약 5억 달러 규모의 XRP를 축적한 것으로 분석됐고 동시에 XRP 현물 ETF는 7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 들어 이 두 흐름이 동시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추가로 바이낸스 내 XRP 공급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약 10일 만에 2억 XRP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단기 매도보다 보유 의지가 강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바이낸스 기준 XRP 선물 펀딩비가 2월 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숏 포지션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숏이 계속 쌓이는 구조는 숏 스퀴즈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래리티법 상원 통과 직후 XRP는 1달러 43센트에서 1달러 54센트까지 빠르게 튀었습니다. 반대로 1달러 30센트를 이탈하면 다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XRPL 생태계 자체의 변화입니다. 2026년 들어 허가형 덱스, 네이티브 랜딩, 그리고 JP모건 마스터카드 온도와 연결된 토큰화 국채 결제 파일럿까지 기관용 인프라가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양면이 있습니다. 발행과 보관 측면에서는 XRPL 존재감이 커졌지만 실제 이체와 거래 볼륨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인프라는 좋아지고 있지만 그 인프라가 가격으로 곧바로 연결되는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크로 사이클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66%까지 올라왔다가 58%대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런 구간 이후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순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왔을 뿐 완전히 끝난 흐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는 RLUSD입니다.
RLUSD 시가총액은 15억 6천만 달러를 넘겼고 연초 대비 성장률도 매우 가파릅니다. XRPL 실사용 기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다만 RLUSD가 커질수록 XRP 수요가 반드시 같은 속도로 커지는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RLUSD가 결제의 중심이 되고 XRP가 수수료 역할에 머문다면 가격 반응은 기대보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 오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고래 매도 압력, 1달러 44센트 매물벽, 그리고 비트코인으로의 자본 쏠림. 반대로 오를 수 있는 이유는 6가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본회의 통과 기대감, 고래와 ETF의 동시 매수, 숏스퀴즈 가능성, XRPL 기관 인프라 확대, 비트코인 도미넌스 피크 이후 자본 순환 가능성, RLUSD 성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1달러 44센트 매물벽과 1달러 50에서 55센트 저항을 못 넘으면 횡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CLARITY 액트도 아직 본회의와 최종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지금 XRP는 바닥 신호와 저항 신호가 동시에 겹치는 구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중요한 건 뉴스 한 줄이 아니라 구조가 실제로 바뀌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구독하시면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